족저근막염에 나타나는 증상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족저근막염에서는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 발을 디딜 때 이제 발바닥에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주로 발 뒤꿈치에 이제 안쪽을 눌렀을 때 압통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족저근막을 따라서 발의 앞부분까지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통증이 없다가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발가락을 이제 발등 쪽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당기면 이제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보행을 이렇게 처음에 가만히 있을 때 괜찮다가 보행을 시작했을 때 걷기 시작했을 때 통증이 있다가 오래 서 있을 때도 그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시 통증이 없게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시면 지금 전화하신 시청자분이 5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오래 서 있을 때도 발바닥이 뻣뻣하고 저녁이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오래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만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우리가 첫 번째 시청자님 케이스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러한 발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또 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했듯이 좀 발통증과 감별해야 할 질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족저근막염과 좀 차이가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족저근막염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이제 50대 여성분의 경우에는 폐경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지방층이 얇아져서 이제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아리가 잘 당긴다고 하셨는데 이제 근육도 이렇게 많이 약해지시고 그다음에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이루어져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별할 수 있는 질환은 한 3가지 정도로 있는데요. 이제 지방 패드 증후군과 발괴로 다른 질환들이 또 3가지가 더 있는데 처음에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제 허리에 증상이 있는 걸로 보통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다 알고 계시듯이 퇴행성으로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고 허리에 척추에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에 이제 좁아졌을 때 이제 신경근이 자극되면 발까지 이제 시리거나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났을 때는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관이 이제 자세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리를 폈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허리를 구부렸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발바닥 근육의 단축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발바닥에는 단무지 굴근, 무지 외반근, 무지 외전근, 장지 굴근이라는 근육의 단축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발에 신경이 눌려서 이제 아프거나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시거나 이제 신발이 발에 꽉 조이거나 발가락을 많이 굽히는 상황이 반복됐을 때 근육의 단축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럴 때는 진단만 정확하게 되면 이제 침과 약침 치료로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족근관 증후군입니다. 족근관 증후군이란 발목의 안쪽에 복숭아뼈 아래쪽에 보면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공간에 압박이 됐을 때 신경이 눌리는 신경포착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발바닥이 아프거나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아파서 주무시다가 깨시기도 합니다. 또한 3명 중에 1분 정도는 종아리 안쪽으로 방사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발목의 안쪽에 이제 복숭아뼈 아래에 터널 부위를 누르거나 두드렸을 때 이제 신경 증상이 저리거나 찌릿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진단하기 필요한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가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족저근막염 이외에 다양한 질환으로 발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시청자님이 기억을 하면서 다른 질환은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서희 원장님, 이 밖에 또 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게 이렇게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아프실 때는 일단은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시고 많이 아프지 않을 때 평소에는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데요. 이제
공과 집에 이제 있는 테니스 공이나 이제 물병 같은 것으로 발을 굴리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용천혈이 발가락을 굽혔을 때 가장 쏙 들어가는 그 혈자리가 있는데 이제 발 뒤꿈치부터 용천혈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용천혈을 자극하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스트레칭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 질환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월 스트레칭입니다. 집에 있는 수건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바닥에 앉으셔서 다리를 쭉 펴주시고 수건을 발에 감으신 다음에 몸 쪽으로 쭉 천천히 당기십니다. 이때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고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신 다음에 10번 정도 반복하시고 하루에 총 40회에서 50회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음캔 마사지인데요. 아프실 때는 음료캔을 얼으셔가지고 바닥에 대고 발을 이렇게 굴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니스 공이나 물병을 활용해서 마사지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입니다. 아킬레스건 단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데 일어서셔서 양손을 벽에 대시고 벽을 미는 동작을 하시는데 아픈 발을 뒤쪽으로 하시고 발바닥을 땅바닥에 댄 다음에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15초에서 20초 정도 10번 반복하시고 하루에 총 40회에서 50회 정도 해주시는 게 도움 될 수 있습니다.